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많은 평론가들이 재즈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해라고 하는 해가 딱 1년이 있는데 1959년이에요. 그 한 해 동안에 세상 밖으로 나온 재즈 앨범 중에 지금까지 길이 추앙받는 앨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한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59년에 나온 재즈 명반 중에 한 6개를 선별해서, 우선 6개의 앨범이 뭐냐: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존 콜트레인의 자이언트 스텝스, 그리고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타임 아웃, 그리고 빌 에반스 트리오의 포트레이트 인 재즈, 네. 그리고 찰스 밍거스의 밍거스 그리고 오네트 콜먼의 The Shape of Jazz to Come. 이렇게 6개를 골라봤는데요. 시작하는 데 있어서 59년 즈음에 재즈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세기 초에 이제 재즈가 태동이 되고 10년대, 20년대를 지나서 30년대부터 40년대 초중반까지 스윙 시대라고 해서 재즈가 가장 대세인 시절도 겪었고, 40년대 초반 중반부터는 젊은 뮤지션들을 위주로 해서 비밥이란 새로운 세상이 태동이 되고, 쿨 재즈가 위시한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서부에서 발전하고 있고, 50년대로 쭉 오면서 역시 동부에서는 하드밥이라는 서브 장르, 이렇게 해서 쭉 발전을 해오다가 50년대 말에 이르렀죠. 50년대 이렇게 하드밥, 웨스트 코스트의 쿨 재즈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어우러지면서 쭉 발전을 해오게 되는데, 재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재즈는 항상 변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말쯤에 이르렀을 땐 세상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회가 50년대 중반부터는 흑인 민권 운동도 시작되고 시절이 조금 변해가는데, 그럼에 따라서 뮤지션들의 생각도 각자 다른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폭발하는 시기였나 봐요. 그 다른 생각,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 6개의 앨범들을 묶을 수 있는 뭐 키워드랄까? 이런 게 다른 생각이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앨범, 각자 그 변하는 이 시기에 각자 돌파구를,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각자 그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50년대가 이제 쭉 오면서 이제 뭐 태평성대인데 점점 이제 시절이 변해감을 느끼면서 약간 매너리즘에도 빠졌을 거고, 해오던 음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나는데 그걸 시도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이 6개 앨범의 그 다른 생각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첫 번째,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59년에 나온 앨범이죠. 그 중에 So What이라는 곡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요. 이게 네. 아주 너무 유명한 곡이죠. 자, 이 앨범을 놓고 그 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50년대 말쯤에 왔을 때 마일스 데이비스는 고민을 즉흥 연주에 대한 어떤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즉흥 연주. 그렇죠. 이제 뭐 코드를 위주로 해서 비밥이 빠른 스피드와 코드 변화를 통한 어떤 즉흥 연주로 해서 뭐 하드밥, 쿨 재즈 뭐 이렇게 해서 쭉 달려오고 있는데, 50년대 말에 왔을 때 마일스 데이비스는 어떻게 즉흥 연주를 한번 바꿔볼까에 꽂혔었던 것 같아요. 코드나 화성에 묶인 즉흥 연주가 아니고 코드를 좀 대폭 자제하면서도 모드라고 하죠. 사실 이론적으로 모드를 위주로 한 모달 재즈라고 하는데, 비음악인은 잘 알 수 없어요. 예. 지금 솔직히 잘 저도 모르겠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건가 보다 하는데, 제가 몸으로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설명은 못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블로그를 보다가 그 블로거가 소개한 글이 하나 있는데, 1958년도에 더 재즈 리뷰라는 잡지하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음악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코드로 가득 찬 곡을 가져오지만 난 그것들을 연주할 수 없다.
연주해낼 수 없다. 재즈의 발전은 판에 박힌 코드 배열에서 벗어나 화성적 변화보다는 선율적 변화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의 음악은 훨씬 적은 수의 코드로 그러나 그 안에 무한대의 가능성을 발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달라지길 원하는 건데 그게 코드를 위주로 한 음악에서 조금 더 선율적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달 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블로거가 딱 마침표를 찍는 그 표현이 선율로의 귀환이다 라고 그 블로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앨범은 되게 미니멀해졌어요. 그 전에 비밥이나 하드밥의 그 강렬함에 비해서 굉장히 미니멀하고 속도나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뀐 그 솔로가 즉흥 연주가 굉장히 세련되달까? 복잡하지 않은 복잡하지 가운데 않고 되게 심플한 심플하면서도 그 가운데 변화무쌍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모던 재즈를 들고 나와서 그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일스 데이비스가 딱 집대성해서 들고 나오니까 그 이후에 향후에 뮤지션들이 그런 방법론을 많이 택했고 재즈가 변하는 데 있어서 딱 첫 번째 분기점이 된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로부터 10년 전에 쿨 재즈 벌스 오브 더 쿨이라는 앨범을 녹음을 하면서 조율을 바꿨고 10년이 지난 59년에 또 한 번 바꾸게 되고 또 한 번 10년이 지난 다음에 69년도에는 비치스 브루하는 앨범을 갖고 재즈 록을 함으로써 또 락을 받아들임으로써 재즈가 변하게 되는 그런 커다란 변화의 어떤 모먼트를 제일 먼저 가져온 이 뮤지션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높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59년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모던 재즈의 아이디어는 향후에 락 뮤지션들한테도 영향을 줬다고 해요. 10년 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락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맨 브라더스의 듀언 올맨이 그 올맨 브라더스 앨범 중에 필모 이스트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긴 솔로들, 기타 솔로들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하나나 두 개의 음을 갖고 출발해서 계속 쭉 기타 솔로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었다 해서 큰 영향을 끼친 앨범임에 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른 생각, 존 콜트레인입니다. 존 콜트레인의 59년작 자이언트 스텝스의 첫 곡 자이언트 스텝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59년에 콜트레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홀로서기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인 것 같아요. 57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나와갖고 셀로니어스 몽크와 음악을 하면서 한층 발전하게 되고 57년, 58년에 개인 리더작들을 쏟아내면서 독립된 뮤지션으로서 홀로서기가 완성되던 시기인데요. 59년도에 들어서서 존 콜트레인은 조금 아까 얘기한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와 다시 들어가서 그 앨범을 녹음하면서 모던 재즈를 받아들이고 59년 3, 4월에 카인드 오브 블루를 녹음을 했고 바로 두 달 후에 자이언트 스텝스를 녹음을 하는데 모던 재즈를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역방향의 코드를 위주로 한 앨범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의 영향받아서 모던 재즈로 이제 60년부터는 모던 재즈로 이제 갈아타고 음악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59년 바로 두 달 후에 자기 개인 앨범을 녹음할 기회를 갖는데 정작 코드를 위주로 한 음악을 하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아닌 존 콜트레인의 다른 생각은 기존에 코드를 가지고 해오던 즉흥 연주를 아주 극단까지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모험적이고 상상력 가득하고 대담하고 그리고 실험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도가 있으면 어떤 한 시대를 정리하는 시도가 있는데 여태까지 해오던 걸 한번 내가 끝판왕으로 한번 보여주겠어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스라는 곡에서 한 마디 안에서 코드가 두 개, 세 개가 변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엄청나게 코드 변화를, 그러니까 콜트레인 체인지라고 부르는데 콜트레인식의 어떤 코드가 계속 변하는 거 극단까지 가지고 와갖고 한번 자 이거야 하고 내놓고 녹음할 때 타미 플래니건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제대로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존 콜트레인의 생각은 한 시대를 혹은 자기 음악의 한 챕터를 정리하는 의미의 생각을 갖고 이 앨범을 녹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드락 듣는 기분도 들어요. 이게 중간쯤에 가면. 그래서 이 사운드를 갖다가 이때를 갖다 메탈릭 테너라고 존 콜트레인 사운드로 자이언트 스텝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네. 정말 파격적이고 빠르고 정말 속주해. 그리고 복잡하다. 세 번째는 웨스트 코스트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데이브 브루백 커텟의 타임 아웃 앨범, 그 유명한 테이크 5가 있는 앨범이죠. 이건 저희 한번 소개했죠. 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다른 생각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이 앨범을 바라보면은 데이브 브루백의 다른 생각은 박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박자. 재즈에서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박자를 시도해 보겠다. 그 모두가 하고 있는 4분의 4박자 말고 박자에 대한 어떤 모험이랄까 어떤 그 아주 당찬 시도를 완벽하게 해낸 거죠. 그리고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되게 서정적인 톤까지 완벽하게 표현을 해냈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전에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앨범에서 가져온 곡 테이크 5, 그 유명한 테이크 5는 4분의 5박자라고 하는데 역시나 음악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아 박자가 좀 바뀌었나 하는데 그 박자 바뀐 그런 야릇한 그 리듬상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폴 데스몬드의 되게 온화하고 깨끗한 알토 색소폰이 얹어지고 그 리듬을 책임지는 조 모렐로의 드럼, 데이브 브루백의 깔끔한 피아노, 이게 모두 합쳐지니까 전에 없던, 그리고 카인드 오브 블루와 함께 많이 팔린 재즈 앨범 중에 하나로 또 기록되어 있죠. 재즈계의 팝스타가 등장했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재즈를 모르던 일반인들도 이 곡은 정말 좋아했고. 그 저도 재즈 그러면 떠오르는 몇 곡 상징적인 곡. 그 중에 하나가 테이크 5. 네 번째는 빌 에반스,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트리오의 포트레이트 인 재즈. 그 중에 When I Fall in Love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콜트레인과 마찬가지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카인드 오브 블루를 녹음하고 이미 나온 상태였죠. 카인드 오브 블루 세션에만 빌 에반스가 참가해서 같이 모던 재즈를 했고 마일스 밴드에서 나와갖고 이제 홀로서기를 빌 에반스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만한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와 드러머 폴 모티안을 만나갖고 트리오를 조직을 한 다음에 59년 12월에 이들의 이 트리오의 첫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기존의 피아노 트리오의 개념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연주를 선보이게 되는 거죠. 이 앨범으로. 그래서 빌 에반스의 다른 생각은 피아노 트리오에 대한 다른 생각. 기존의 피아노 트리오는 베이스와 드럼이 피아니스트를 보좌하는 느낌. 그렇지. 근데 이거는 빌 에반스가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면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베이시스트가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솔로가 끝난 다음에 베이스 솔로가 있고 뭐 마무리에 뭐 드럼 솔로가 조금 있고 이런 포맷이 아니라 언제라도 껴들 수 비교할 있고. 때 느껴질 때 예. 같이. 그게 이제 상호 교감을 즉흥적으로 하는 진짜 그 말 그대로 인터플레이를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해서 이 트리오가 오리지널 트리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사람들이 이름 붙이는데 뭐 키스 자렛 트리오는 스탠다드 트리오라고 하고 빌 에반스의 오리지널 트리오라고 불리우면서 향후 키스 자렛 그리고 90년대로 와서는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이렇게 많은 후배들한테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러한 다른 생각이었다고 생각돼서 네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When I Fall in Love 들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빌 에반스를 뭐 노래하는 멜로디 라인 그 연주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피아노 연주가 아니고 노래야. 아 이게 정말 대단해요. 이 앨범의 빌 에반스의 피아노 연주는
When I Fall in Love 특히 예술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찰스 민거스의 민거스 아움이라는 앨범이고요. 59년에 나온 당연히 앨범이고 그 중에 곡은 Fables of Phobos라는 곡을 정해봤는데 찰스 민거스의 다른 생각은 한마디로 하면 작곡의 개념을 바꿔본다. 재즈가 아무리 즉흥 연주의 음악 장르이지만 최소한의 약속들은 하고 하잖아요. 처음에 주제부를 하고 즉흥 연주들을 쭉 펼친 다음에 주제부로 만나서 끝나는 거죠. 대충 이런 포맷은 지켜가면서 재즈라는 음악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찰스 민거스는 상대적으로 그 작곡의 영역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형식이나 구조를 만들고 나머지는 그 중간중간은 동료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로 채워넣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온 건데 특히 이 민거스 아움이라는 앨범은 하드밥을 중심에다 놓고 프리 재즈, 비밥 그리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뉴올리언스 재즈 그리고 레스터 영이나 선배 연주자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 고른 곡 Fables of Phobos는 그 민권 운동가로서의 찰스 민거스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맞서는 메시지까지 넣어갖고 아무튼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그 앨범 가운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 작곡의 개념을 조금 바꾼 민거스만의 독특한 생각을 집어넣은 앨범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 앨범이어서 다섯 번째로 놓고요. 여섯 번째 다른 생각은 색소포니스트 오네트 콜먼인데요. 이거 너무 어려워. 가장 과격한 다른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 네. 저는 처음에는 듣지도 않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네트 콜먼의 59년작 The Shape of Jazz to Come 앞으로 올 재즈의 모양 뭐 이런 근데 진짜 그 앨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데 아 나는 앞으로의 재즈가 이럴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쏟아내는 거죠. 오네트 콜먼은 재즈맨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거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해요. 근데 오네트 콜먼 음악은 좀 가다로워. 네. 쉽지가 않아. 정말로. 쉽지 않죠. 예.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네트 콜먼이 들고 나온 프리 재즈가 그 시대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50년대 한 중반부터 흑인 민권 의식이 고양되고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적인 문제들에 뮤지션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세상이 좀 시끌시끌하면서 변해가는데 재즈라는 음악이 그런 정신들을 이렇게 담아 넣는데 조금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다. 그래서 59년도에 이 앨범을 오네트 콜먼이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60년도에 프리 재즈라는 앨범이 나오고 거기에 많은 뮤지션들이 경도돼서 60년대에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를 이제 겪어 나가게 되는데 또 하나 이렇게 오네트 콜먼이 한 얘기를 메모해 온 게 있는데 음악이란 우리의 느낌을 위한 것이다. 나는 재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다양한 느낌들을 표현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그런 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트 콜먼의 다른 생각이라고 하면은 즉흥 연주에 또 다른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나온 건데 그렇지. 기존의 재즈가 갖고 있는 리듬이나 화성상의 어떤 그런 규칙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다 무시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피아노가 화성을 깔아주면 그 위에서 독주 악기들이 뭔가 솔로를 하고 이런 거에서 다 무시하고 화성 따위는 없어 하고 한층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 그대로 프리한 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의 앨범이 그걸 시작하는 앨범이 The Shape of Jazz to Come이라는 이 앨범이고 오네트 콜먼의 다른 생각은 다 무시하겠어. 그리고 나는 새로 하겠어. 그러니까 재즈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듣고 많은 뮤지션들로부터 평론가들로부터 무시당했지만 그가 가져온 그 파급 때문에 향후 펼쳐지는 재즈 세상에서는 그리고 후대에서는 비밥 이후로 가장 큰 혁명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에 이 59년 앨범 말고 59년도에 여러 장의 앨범이 나오는데 범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다가 60년도에
프리 재즈라는 앨범에서는 쿼텟을 2개를 조직해서 이 두 팀이 한꺼번에 말 그대로 프리하게 재즈를 하거든요. 근데 이 59년도 The Shape of Jazz to Come은 그 비밥이나 이런 데서 온 느낌은 가져가면서 자유로움을 가져가서 저는 이거는 어느 순간 들어오고 굉장히 이 론리 워먼이라는 곡은 또 향후에 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하게 되고 이 오네트 콜먼이 가져온 큰 변화는 재즈를 들어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프리 재즈나 이런 거는 저쪽으로 던져놨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은 받아들여 보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마침 이 59년도에 오네트 콜먼까지 이 6 앨범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광고 대행사 다닐 때 사장님이 입사하는데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거 있었는데 우리 회사의 광고는 다른 광고였으면 좋겠고 심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키워드 다른 생각.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남들과 좀 다른 생각만이 아니고 그걸 음악이면 음악으로 표현하고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면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는 키워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콘텐츠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59년에 발표된 정말 제각기 스타일이 다른 6개의 네. 앨범과 음악. 특히 마지막 오넷 콜맨의 론리 워먼 이거는 우린 프리 재즈 못 들어요. 근데 프리 재즈가 도대체 어떤 거야? 맛보고 싶으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직 됩니다. 프리 재즈로 가기 가- 직전인 전이니까,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자, 오늘 59년 스타일이 있는 앨범 6장, 네. 6곡. 김 감독이 대방출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곡들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